남해의 기대사는 경남 통영. 그림 같은 풍경은 기본. 한번 맛보면 절로 시 한 수 읊고 싶어지는 미식거리들이 가득하다는데 겨울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계절 별미 물메기와 장어 머리만 뼈째 우려낸 진한 국물 시락국. 여기에 통영에서만 맛볼 수 있는 빼대기죽과 우짜까지. 비옥한 바다가 차려낸 통영의 밥상을 만나보자. 한반도의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한려수도. 그 심장에 있는 경남 통영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꼭 한번 찾아가고 싶은 여행지로 손꼽힌다. 별처럼 흩뿌려진 수백 개의 섬들과 청정한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풍경. 어딜 가도 눈이 즐거운 이곳 통영엔 먹는 즐거움도 가득한데 맛있는 여행이 목적이라면 가장 먼저 들러볼 곳이 있다. 통영의 서호시장. 여객선 터미널 건너편에 위치한 이곳은 1930년대 서호만 바다를 메운 땅 위에 세워진 전통시장이다. 아침 일찍 여는 시장이라 해서 통영말로 아적제자라고도 불리는 이곳에선 매일같이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들로 어물전이 펼쳐지는데 남해에서만 구경할 수 있는 특이한 생선들도 가득하다. 다양한 해산물이 있지만 한겨울 서호시장을 들썩이게 만드는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데 참으로 못생긴 얼굴에 흐물흐물한 살집을 가진 물메기다. 생물을 마주하면 입맛이 싹 달아날 만큼 다소 껄끄럽게 생겼지만 일단 한번 맛을 보면 계속 찾게 되는 신비한 매력을 지녔다. 지금부터서 1월 많이 날 때는 한 6월 말까지 나고 그다음에 이 추운 데서만 살아요. 다시는 없어도. 엄연히 꼼치라는 정식 이름이 있음에도 생김새가 꼭 민물메기를 닮았다고 해서 물메기로 통하는 이 녀석. 지역에 따라 물곰 혹은 물텀벙이라고도 불린다는데 한때는 못생긴 외모 탓에 그물에 걸리는 족족 바다에 버려지는 수모를 당했다지만 지금은 그 특별한 맛 때문에 겨울철에 통영에서 가장 사랑받는 물고기로 등극했다. 북어처럼 건조해 시켜 국도 끓여 먹고 찜도 해 먹고 우가 찢어도 먹고 이거 딱 아신불에 오징어 굽듯이 살 구워갖고 짤짤 찢어갖고 고추장 찍어 먹으면 끝내고. 유난히 흐물흐물한 육질 탓에 회로 먹기보다는 찜이나 탕으로 끓여 먹었던 물메기. 시장에서 생물로도 팔지만 배를 갈라 내장을 빼내고 깨끗이 씻어서 바람에 꾸덕꾸덕 말리거나 연탄불에 구워서 팔기도 한다는데 어떻게 먹어도 맛은 일품이다. 이게 알이에요? 물이 첫째 깨끗하니까 나면 물이 새고 서해바다 물이 누수가 되잖아요. 이거는 물이 새요. 그러니까 깨끗해요. 오염이 안 돼요. 그래서 통영을 많이 찾는가 봐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통영 물메기. 제철을 맞이해 잔뜩 물이 오른 녀석을 맛보고 싶다면 주저없이 가볼 만한 곳이 있다. 통영을 찾는 사람이라면 제철 생선 요리를 맛보기 위해 꼭 한번 들르는 집이라는데 겨울의 주 메뉴는 단연 물메기탕이다. 예전에는 이걸 할 줄로 모르고 그때는 그냥 이리 뭐 식당에서 먹이다가 해서 사 먹자 이런 생각도 못하고 집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한 마리씩 이리 잡아오면은 집에서 끓여 먹는 것만 우리는 보고 살아지요. 그때 그렇게 변화놓으니까 지금 보면은 메기가 옛날에는 통발 이런 거 많이 안 했잖아요. 조금씩 잡아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메기 하는 사람들 한철 해갖고 1년 먹고 살거든요. 예부터 겨울이 찾아오면 통발로 쉽게 낚을 수 있었던 물메기. 하지만 다른 생선에 비해 육질이 탄탄하지 않고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홀대받기 일쑤였다는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귀한 생선이 되었다. 근데 먹고 싶어도 이거 지금 이철 아니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1년산이니까. 지금 1년산이라도 다른 철에는 없고 물이 이제 지금은 차가울 때, 추울 때만 야는 사는 고기라서 지금 제철이라 지금. 평균 50cm의 키를 자랑하는 물메기. 키가 크고 몸통이 굵을수록 맛이 좋다는데 탕으로 끓일 때는 가장 먼저 배를 가른 후 5 혹은 6등분으로 토막을 낸 다음 껍질과 내장까지 모두 함께 넣어 요리한다. 내장이 안 들어가면은 껍질이나 내장이 없으면은 아줌마 돈 안 줍니다. 그런 이게 맛있고 또 껍질이 없으면은 살만 끓이면 살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이거 하고 껍질하고 먹으러 온 사람들은 껍질하고 내장하고 좋아해요. 메기 손질이 끝나면 시원한 육수를 내기 위해 무를 준비하는데 흔한 재료지만 맛을 내기 위한 손질법이 독특하다. 뺐는데 그냥 토막을 해서 자르면은 이거 삐지는 것보다 더 맛이 없으니 삐져야 맛이 있습니다. 국에는. 옛날에는 이래 전부 삐져. 무를 한 입 크기로 어슷하게 비껴 써는 주인장. 깍둑썰기보다 두께가 얇기 때문에 시원한 국물 맛을 내기 좋다. 물메기와 무만으로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는 한 그릇의 해장국 물메기탕. 먼저 적당량의 물을 붓고 미리 썰어둔 무를 넣어 맑은 육수를 낸다. 근데 맑은 탕을 끓이고 보통 보면 지리로 이리 다른 생선 지리 나가죠. 그런 식을 맑게 드시는데 젊은 사람들 보면 또 그냥 얼큰하게 하려면은 이제 또 고춧가루 좀 넣고 그래가 드시고 아는 사람들은 그냥 맑게 그대로 드시면은 고기도 이 맛을 더 맛있게 느낄 수 있어요. 시원한 맛이 더 나고. 근데 매운탕처럼 번거롭게 고춧가루를 많이 넣으면은 메기 자체 제맛이 안 납니다. 메기국은. 육수가 팔팔 끓으면 깨끗이 손질해둔 물메기를 넣어주는데 다른 생선과 달리 오래 끓이지 않고 약 3분 정도 살이 익을 정도로만 살짝 데친다. 많이 끓으면은 이 살 자체가 부러져 버렸어. 이 모양이 안 나거든요. 고기가 완전히 다 부러지고 적당하게 끓여야 돼요. 한 소끔 끓고 나면 대파와 해초 등을 넣고 소금으로만 간을 한 후 다시 한번 끓여내는데 여기에 취향에 따라 식초와 다진 양념을 넣어 먹을 수도 있지만 남해안에서는 주로 맑은 탕으로 끓여 먹고 매콤달콤한 물메기 요리는 따로 곁들여 먹는다. 그냥 해무침을 해놔놓으면 새콤달콤하고 또 딱딱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술안주로도 먹기 좋고 그냥 조림으로도 하고 콩나물 넣고 국도 말라서 끓인 것도 해 먹고 그러니까 이 물메기는 센 거는 보면은 사른 거는 또 해장국으로도 좋고 그냥 두루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어요. 물메기는. 남해가 내준 한겨울의 으뜸 보양식 물메기 밥상. 큼지막한 덩치 덕분에 물메기 한 마리만 있어도 풍족한 밥상이 차려진다. 통영에서 겨울 한철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답게 기품 있는 맛을 내는 물메기탕.
큼지막한 살점을 숟가락으로 휘저으면 살점이 눈 녹듯 흐트러지면서 씹을 것도 없이 후루룩 넘어가는데 부드러운 식감은 기본, 몸속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개운한 맛이 일품이다. 먹을수록 입에 착착 감기는 물메기탕 한 그릇이야말로 통영이 자랑하는 겨울 최고의 진미가 아닐까? 물메기만 보면은 저걸 참 우리가 해서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먹고 살았다고는 그 생각만 들면 기분 좋죠. 진짜 철대면 먹이 나면은 지금은 이제 하니 그래 옛날에 먹이만 나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먹이 났다. 남해의 풍요로움과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통영. 물메기탕과 함께 이곳에서 꼭 맛봐야 하는 또 하나의 국물 요리가 있다. 흘러간 세월을 말해주듯 허름한 외경의 한 식당. 시장통 밥집의 풍경 그대로 정겨운 모습을 품고 있는데 시락국 하나만 만들어 팔아온 세월이 50년.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3대를 이어온 곳인 만큼 시락국 역사의 산 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통영 앞바다에 그 싱싱한 장어 사골처럼 구워가지고 무청 시래기 삶아서 된장 주물여서 끓여서 근데 바쁘니까 막 배 타러 이건 어선님 어부들이 많아서 배 타러 가니까 아침에는 별 근사하게 잡술 필요 없고 해장국 한 그릇, 시락국 한 그릇만 뚝딱 하시고 또 어선 고기 잡으러 가시고 바쁜 세상 옛날에 그래 살다 보니까 이 시락국이 그래서 이렇게 막 공간도 좁고 막 서서 잡수고 이렇게 가가지고 가시고 막 고기 잡으러 가고 다른 일을 하러 가시고 통영에는 특별히 바빠요.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해 오신 게 지금까지 이렇게 더 번성하게 크고 누구나 한국 사람이면 다 즐겁게 찾아요. 해장국 한 그릇. 장어 머리와 시래기를 넣고 푹 끓여내는 음식인 시락국은 배 타러 나가는 어부들이 급하게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던 음식이라는데 그 옛날 장어잡이 배에서 갓 잡은 장어를 손질해 시래기와 함께 푹 끓여 먹던 것이 입소문으로 인기를 얻으며 통영의 대표 별미가 되었다. 반백년의 세월이 녹아있는 원조 시락국, 그 맛의 깊이가 궁금하다. 모든 음식의 생명은 재료의 신선도, 시락국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데 특히 육수의 주재료가 되는 장어는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으로만 요리를 한다. 장어도 살점이 많아서 다소 느끼한 맛이 나는 몸통은 따로 요리해 먹고 잔뼈가 많은 머리만 모아 사골처럼 우려내는 것이 정석. 그래야 국물이 깊고 진하다. 하루에 2끼는 먹잖아요. 이걸 아침에 하고 점심하고 2끼 먹는데 이 배가 안 나오고 소화 잘 되고 이 피부가 좋고 칼슘, 섬유질, 무청이 섬유질 많고 된장이 들어가니까 항상 이 질리질 않아요. 이거는 야채라서. 장어로 육수를 내긴 하지만 시락국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 무청을 말린 시래기를 함께 넣고 끓여야 비로소 시락국의 맛이 살아나는 법. 장어 육수 특유의 텁텁함은 사라지고 구수하고 시원한 맛이 난다. 가을에 그 닭강무나 뭐 아무 무라도 지금 밭에서 뽑을 때 그때가 제일 얼기 전에 뽑아서 하는 게 저장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무의 맛이 달고 깊어지는 가을철에 수확해 두었다가 무청만 따로 말려 보관해 두면 사계절 내내 시락국을 먹을 수 있는데 이때 시래기를 단순하게 데쳐서 말리는 것이 아니라
3년 정도 간수를 뺀 소금에 절여서 말려야 특별히 양념을 하지 않아도 맛이 좋다. 장어 머리를 푹 고아낸 뒤 체에 걸은 다음 시래기와 된장을 넣고 다시 5시간 정도 진득하게 끓여낸 시락국. 들어가는 양념이라고는 마늘과 생강, 청양고추가 전부지만 그 맛은 제대로다. 이제 사골처럼 잘 구워야 돼, 그거를. 머리를. 매 구워가지고 국물이 고하게 해야 이제 무청 삶아서 시래기 주물이 놨다가 같이 엮고 또 몇 시간 끓여야 돼. 그래, 이거를 내가 먹으실 때 딱 말리실 때 딱딱한 긴데 불어서 삶아서 하자 보면 이게 내 입에 들어가실 때 부드러워야 좋아요. 부드러워요. 그 옛날 거친 파도를 헤치고 밤샘 조업을 하고 돌아온 어부들에게 든든한 위로가 되어주었던 시락국 한 그릇. 투박하지만 깊은 맛을 품은 것이 꼭 뚝배기를 닮았다. 행여 국물의 간이 심심할까 김가루를 살짝 얹어서 내면 누구라도 한 그릇 뚝딱 비워내기 마련이다. 뭐 아무나 오셔가지고 뭐 해장국 한 그릇 하고 막걸리 한 잔 하면 이 통영에 오시면 끝내줍니다. 이게 무 장어가 칼슘 많고 무 섬유질 많지. 아침에 뭐 여러 가지 막 돼지고기나 뭐 이런 해물 이런 거 뭐 아니고 그만 오시면 간단하게 해장국 한 그릇 뚝딱 시락국 최고예요. 시골집 어머니의 손맛을 생각나게 만드는 시락국 밥상. 남해에서 건진 장어 한 마리의 영양과 시래기의 구수함이 조화를 이루는 알짜배기 보양식이다. 한겨울 추위에 지쳐 몸이 허해질 때쯤 더욱 생각나는 시락국. 진한 국물에 밥 한 공기를 말아 푹푹 떠먹으면 가슴속까지 따끈하게 데워지면서 시 한 수가 절로 읊어진다. 통영을 찾으실 때, 우리 집을 찾으실 때 문을 닫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문을 못 닫고 항상 열어놓고 새벽 4시 반, 오후 6시까지 열어놓고 찾아주시는 고마움에 밥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지어드리고 계속 건강만 하다면 계속 유지를 하고 싶고 자녀들이 또 따라준다면 물려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과거엔 어부들과 술꾼들의 일용할 양식이었지만 요즘엔 통영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더욱 인기가 많은 음식 시락국. 좁은 가게 안에 등받이 없는 간이의자가 불편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먹을 만큼 통영에 온 이상 놓칠 수 없는 집입니다. 한 40년 전에 요 직장에 여기 통영에 있을 때 옛날에 살아계시던 원조 그 할머니께서 새벽에 장어 머리를 가지고 끓여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새벽에 와서 막걸리 한 사발 하고 장어 시라고 하고 기억이 있어서 한 번씩 요 통영 올 때마다 이 집에 와서 담백하고 뭐 고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봅니다. 바닷가 마을을 대표하는 통영이지만 꼭 해물 음식만 뿌리 내린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로 통영의 지역색을 담아 음식을 선보이는 곳이 있다는데 바로 서호시장 안에 자리한 할매집이다. 10평이 채 안 될 것 같은 작은 가게 안. 분식집처럼 다양한 음식을 메뉴로 내놓고 있는데
독특한 이름의 음식도 여럿이다. 그 중에서 통영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첫 번째 음식은 이름도 생소한 빼대기죽. 겉보기엔 팥죽과 똑 닮았는데 재료는 전혀 다르다. 생고구마를 햇볕에 말려서 거기 그 형태가 비틀어진다 해서 그 모양을 보고 빼떼기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죽을 끓인 게 빼떼기죽입니다. 통영의 욕지도 등에서 많이 생산되는 고구마가 빼대기죽의 주재료. 수산물이 풍부한 통영이지만 양식이 부족한 겨울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웠던 고구마와 몇 가지 잡곡을 끓여 먹던 것이 빼대기죽의 유래가 되었다. 빼떼기라는 고구마가 들어온 지가 한 250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저장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 고구마를 말려가지고 저장하다 보니까 저희 생각에는 한 몇백 년 된 거 않겠습니까? 말린 고구마와 팥, 강낭콩을 넣고 끓여낸 통영의 오랜 별미 빼대기죽. 고구마의 달콤한 맛이 그대로 녹아들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음식이다. 빼대기죽과 함께 통영의 이색별미로 꼽히는 또 하나의 음식이 있다. 들어가는 재료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묵과 단무지 그리고 파가 전부인데 이렇게 단출한 재료만으로 어떤 음식을 만드는 것일까? 우짜라고 하는 건데 우짜라는 것은 통영에서만 드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우짜가 뭔가요? 우짜라는 거는 우동하고 짜장하고 합해져서 우짜라고 합니다. 우동 국물에 짜장이 들어갔다고 해서 우짜.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1960년대에 생겨난 음식 우짜. 우동에 짜장을 부어 먹는다고 해서 이름도 우짜가 되었다. 우동을 말아내듯 조리법도 간단한 우짜. 먼저 뜨거운 물에 면을 삶은 후 바로 건져내 탱탱한 면발을 살린다. 통영에서만 나는 띠포리, 밴댕이 새끼라고 하는 건데 그 띠포리로 가지고만 육수를 냅니다. 다른 거는 한 개도 첨가 안 하고. 우짜 육수의 맛을 책임지는 것은 밴댕이. 통영 사투리로 디포리라고도 불리는데 가을철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것이 국물 내기용으로 쓰기 좋다. 보통 국물용 큰 멸치를 최고로 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밴댕이 육수를 몰랐을 때 하는 얘기. 멸치 육수보다 더욱 담백하고 깊은 맛이 특징이다. 밴댕이 육수가 준비되면 미리 삶아둔 국수를 말고 그 위에 짜장을 얹는데 이때 우동 국물은 면이 살짝 잠길 정도만 넣는다. 그 다음 파와 단무지 그리고 어묵 채 썬 것을 고명으로 올려 맛있는 색감을 입힌다. 마지막으로 후추와 고춧가루를 뿌려주기만 하면 완성되는 우짜. 우동과 짜장을 동시에 맛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알찬 음식도 없을 법하다. 우동도 먹고 싶고 짜장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래서 짜장을 한 숟가락 넣어가지고 만든 게 이 통영에서만 드실 수 있는 우짜입니다. 짜장을 비비듯 젓가락으로 살살 비벼 우동 국물과 함께 먹는 우짜. 통영 사람들에겐 아침 해장 음식인 만큼 국물까지 들이켜야 제맛을 느낄 수 있는데 다양한 맛을 누리고 싶은 본능을 해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생활 밀착형 음식인 셈이다. 짜장면이 그렇듯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언제 먹어도 술술 넘어가는 우동처럼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두고두고 생각나는 음식이다. 옛날부터 계속 드셔오시던 분이 많기 때문에 그 맛을 잊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생각할 때 이 지금 제가 만든 걸 드셨을 때 아 옛날 그 맛하고 똑같구나라고 할 때 정말 고맙고 제가 뿌듯함을 느낍니다.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경남 통영. 시시각각 달라지는 남해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편의 시이자 음악 같은 고장이지만 먹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다는데, 덩치는 커도 흐물흐물한 살집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물메기탕과 그 옛날 어부들의 시름을 달래주던 시락국 한 그릇, 그리고 밥보다 든든한 영양식 빼대기죽과 우동과 짜장의 두 가지 맛을 실속 있게 챙길 수 있는 우짜까지, 끝도 없이 펼쳐지는 맛의 향연 덕분에 더욱 아름다운 고장 통영. 오늘도 그곳의 안부가 마냥 궁금하다. 옛날에는 다 버렸어요. 고기 취급도 안 해주고. 아, 옛날에 다 버렸어요? 네, 옛날에는 다 아구랑 뭐 이런 거 맥이랑 이런 고기 취급을 안 해서 버렸어요. 버렸는데 지금은 막 전국적으로 알아줍니다. 네. 추도 맥이라면은 건조해서 말린 것도 우리 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맛을 보고 야들은 시원한 맛이 있어요. 시원은? 네, 시원합니다. 그냥 뭐 비린내지는 생선이 전혀 없어요.